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하네요. 제가 한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인가요?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 마지막 촬영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말했었냐? 계속 사라고 했잖아요. 올라간다. 결국 지금 이렇게 자리 버티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고 지금 뭐 모멘텀이 부재하고 재료가 부재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티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최근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 기관 어마어마하게 사죠. 금투 들어옵니다. 연기금 들어오고요. 얘네 금투는 그 단기 성격인 거 아시죠? 단기 투자. 거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랍 트레이더. 그쪽 성격이 좀 강합니다. 이쪽은.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개인은 어떻게 해요? 온방지게 던집니다. 근데 이거 물량 다 이쪽에서 받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가격이 진짜 그냥 차트만 보면은 솔직히 사기 힘들어요. 저 같아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바라볼 때는 이거 솔직히 어떻게 삽니까? 가격이 비싸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실적이 지금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얘기인 거고.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요. 20년, 30년 만에 지금 들어온 시장이잖아요. 코스피 5천 넘어서고 코스닥 막 1100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저는 차트 분석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지금 시장의 큰 화두가 뭔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요. 결국 왜 움직이는지 그 순환매, 결국 그 안에서 동일한 섹터 내에서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거기서 우리가 대장 애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장도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뭐 우리가 고점에서 물려도 버티고 수익을 보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제 뉴스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보니까 진짜 뉴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또 NH 쪽에서도 이 중장기 전기사업 확대 기대감 때문에 11만 천원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 국산 가스터빈 105기 수주한다. 이 가스터빈 쪽은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 강조했었죠. 이 AI 전력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인프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한데, SMR 쪽에 대한 부분들은 시공이 오래 걸리잖아요. 대형 원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면은 가스터빈 쪽이 생각보다 생산 시설이나 이런 시공 능력이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마 초반에는 불티나게 수주를 받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 얘네 말고 없어요. 두산 말고. 그러니까 이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그럼 결국 이슈 나오잖아요. 베트남 원전가스 시장 공략, 뭐 지금 한미 원자력 협력 기대감, 원전 가스터빈 양축 성장, 뭐 한전 미국 원전 동행 본격화, 뭐 수주 밸류에이션 동반성, 뭐다 죄다 좋은 뉴스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 없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사라고. 그때 사신 분들은 아마 지금 수익 푸근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왔어요. 일단 제가 앞에 보여줬죠. NH투자증권에서 일단 목표가 올렸습니다. 11만 천 원으로. 결국엔 이제 그거예요. 미국 원전 밸류체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동행, 그리고 SMR,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엑스에너지랑 테라파워, 이쪽에 대한 가스터빈 공급 부족을 수주 단가 상향 축으로 지금 묶어가지고 앞으로 중장기 성장이 좋을 거다. NH투자증권에서 일단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쪽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원전 SMR 확대, 로드맵이 일단은 기자재, 밸류체인의 물량, 가시성을 올리는 구간에 일단은 들어섰고, 해외는 체코 원전, SMR, 가스터빈,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결국엔 동시에 겹치니까 수출력 모멘텀이 지금 붙는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결국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 계약 단위에 대한 수주 확인 속도, 미국이랑 체코 쪽이죠. SMR에 대한 발주 전환 시점, 그리고 아까 여기 저희가 이슈 봤죠, 이거 105기 수주, 이거 관련해 가지고 목표가, 분기 수주나 납품 쌓이는지, 비영업 이슈 헤드라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차트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모멘텀 봐야 됩니다. 모멘텀. 왜 자꾸 메이저들이 사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는 방식 단순해요. 이거예요. 그냥 원전, SMR, 가스터빈 3축에 대한 전환 시점. 이 기대감이 지금 끝나지가 않고 결국엔 뭘로 이어집니까? 지금 계약과 발주, 그리고 이후에 얼마나 빨리 확인이 되는지, 이 프레임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좋다, 좋다. 지금 주가 쉬어갈 때 사라. 지금 가격 비싸다고 못 사면은 나중에 눌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절대 못 산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마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2월 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죠. NH 투자증권에서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 같은 맥락이 일단 한 번 더 확인이 됐어요. 자, 근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미국 원전 밸류 체인에 대한 동행 가능성을 가장 핵심 축으로 뽑았어요. NH 쪽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엑스에너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테라파워 이쪽에 대해서 SMR 쪽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가스 터빈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 부족이 장기화가 될 거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NH투자증권에서 이 세 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두산을 목표가를 올린 겁니다. 아까 얼마까지였죠? 11만 1,000원까지 올렸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게 사실 근데 단기 전망을 바라보고 올린 게 아니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에 대한 기초 체력이 꾸준하게 쌓일 것이다. 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섹터에 대한 온도. 오늘 제가 보니까 코스피 뭐 1.5% 마감. 기간 순매수가 일단 한 1조 8천억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5% 정도 강세였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전력 인프라 발전 설비로 설명 가능한 자금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쪽에 설비 쪽으로 설명 가능한 돈이 먼저 붙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숫자 한두 개가 주가를 다시 고정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 쪽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지금 해외나 국내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의 흐름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서 놓고 보면은 일단 이제 같이 놓고 봐야겠죠. 같이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었던 이 체코, 두코바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원전, 이 프로젝트가 주기기 패키지가 원래는 NSS, 그러니까 원전 주기기죠. 이게 한 4.9조 원 정도, 그리고 터빈 발전기 등 주기기가 거의 한 0.7조 원 정도 규모로 거론이 돼 왔었고요. 여기서 실제 공급 범위가 확정이 되는 순간에는 뭐가 되냐면은 수주 잔고가 문장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4.9조 원이랑 0.7조 원 규모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문장에 거론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수주 잔고로 쌓인다라는 문장으로 바뀌는 그 프레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주가에 아마 밸류가 반영이 되고 있을지 안 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것도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NH투자증권에서 지금 목표가 상향한 게 근거 없는 상향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SMR 쪽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잘하는 게 또 SMR 쪽이잖아요. 이 SMR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엑스의 에너지랑 지금 이 16기 구축 같은 대수가 이미 프레임으로 어떻게 됐어요?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획이 이미 발주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부터 이미 기자재부터 제작 그리고 물량이 계단식으로 붙는 구조가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코 투코바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원전과 SMR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프로젝트는 이미 엑스에너지랑 16기 구축이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 가스터빈 쪽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AI 전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PT, 제미나이, 그리고 뭐 클로드, 뭐 굉장히 많잖아요. GPT도. 그럼 여기서 얘네들도 먹고 살려면 지들끼리 이제 다 전쟁하면은 결국에 전력량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발전기로만 소화가 되냐?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지을수록 결국 그에 따른 전력량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 가스터빈 쪽에 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업을 누가 하냐 지금? 얘네잖아요, 얘네. 두산. 그러니까 그냥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냥 얘네는 깔만한 이유가 없어요. 깔만한 이유. 제가 뭐 깔만한 이유를 찾아보려 해도
또 지금 당장 실적?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진짜로.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자료가 뭐냐면은 2026년 이제 AI 퀀트로 돼 있는 기반 대응 자료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 뉴스를 요약을 해서 해놓은 그 자료가 아닙니다. 이 전략 보고서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제 종목은 뭐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퀀트 자료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이 뭘로 흔들리냐? 일단은 헤드라인이라든지 비영업 이슈 이런 데에서 일단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슈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흔들 만한 변동성을 주면은 결국 헤드라인이랑 비영업 이슈 말고는 없거든요. 딱히 두산을 흔들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럼 이제 이게 그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뉴스만 놓으면은 이게 핵심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원전 SMR 쪽에 확대, 그리고 해외는 미국 체코 원전 SMR 가스터빈이 동시에 뭐가 되고 있어요? 겹치는 구간이 들어왔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뭐 다들 알겠지만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력 수요가 붙으면서 가스터빈이 단기, 원전 SMR이 뭐죠? 중장기 축으로 수출력 모멘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수주 속도. 왜냐하면 미국이나 체코 쪽에서도 계약 단위 수주가 분기별로 얼마나 빨리 확인이 되는지 이게 아마 단기 주가를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좋아지는 건 알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또 뭐냐? SMR에 대한 부분들의 발주 전환 시점이 되겠죠. 그냥 말만 나오는 단계냐? 아니면 진짜 실제 발주로 넘어가는지.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밸류에이션의 프레임이 바뀌는 그 지점이 지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가 뭐였어요? 가스터빈이잖아요. 가스터빈. 이 배고기 목표. 이건 일단 숫자가 중요한데 분기 수주라든지 납품으로 차곡차곡 쌓이느냐, 이게 결국엔 실적에 대한 가시성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근사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이 대응 자료 아마 기존에 받아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받아보신 분들도 제가 따로 이제 업데이트 이번에 새로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재료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제가 또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받아보신 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쪽이 좀 많이 병행이 됐어요. 또 여기랑. 그래가지고 기존 받아보신 분들도 다시 좀 받아보셔야 되고요. 일단 이제 대응 자료인데요. 여기 일단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기관 외국인 뭐 자금 이동 흐름부터 AI 매집 단가 분석, 뭐 모멘텀, 근거, 그리고 뭐 목표가 여기 차 위에 제가 적어놨죠. 이번 사이클의 최종 목표가 어디일지, 단기 정구점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눌림목이 발생을 해서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어디로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전부 다 AI 기반으로 해서 퀀트로 계산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자료를 아마 보신 분들은 이번에 움직이기 전에 이미 바닥에서 잡았을 거고, 못 보신 분들은 기회 또 옵니다. 그러니까 기회 오니까 너무 막 실망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기회는 오기 때문에 그 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고 계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면요. 자,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뭐죠? 한전이랑 미국 원전 동맹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주라든지 밸류에이션이 같이 올라가는 그 구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아직까지 이게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비싸다, 싸다, 거론할 그럴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응 자료를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상 아래 보시면 010-2794-1584에 도움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쯤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손절가부터 목표가까지, 그리고 뭐 근거 부분들 다 정리되어 있는 거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오늘 대응 자료 한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 좀 다 받아보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좀 확실하게 좀 투자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움직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움직이셔야 또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꼭 저는 좀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먼저 수주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겠어요? 이거죠. 가스터빈이 먼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SMR도 있고 대형 원전도 있는데 이거는 건설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SMR이 아무리 못해도 한 2년에서 한 4년 가까이 걸리고요. 대형 원전은 4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려요. 근데 지금 AI 막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언제 기다립니까? 근데 가스터빈이 이거에 반절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눈이 다 도는 거죠, 이쪽으로. 가스터빈으로.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내에서. 두산 말고. 그러니까 결국엔 가스터빈의 수요가 먼저 커지는 업종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빅테크 데이터 센터의 전력 확보 이슈가 겹치면은 발전 설비 쪽도 병목이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38년까지 누적 100억이 수주를 지금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분기별 신규 수주랑 납품 누적으로 검증이 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 스토리일수록 중간 점검도 분명히 중요는 해지겠죠. 다만 지금 나와 있는 딱 재료들만 놓고 보면은 과연 두산을 까내릴 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체코 쪽에 대한 주기기 규모가 한 이 정도 4조 달러 정도 되고요. 체코 터빈 쪽의 주기기가 0.7조 달러 정도가 돼요. 터빈 쪽이. 이거밖에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호주 규모가 터빈이 굉장히 낮죠. 주기기보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빨리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 그래프로 대비를 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두산 주가가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해되시는 분들 진짜 이해되실 거예요. 이거 그 수주 규모나 목표를 앞으로 보면은 이게 높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장기 목표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베이스 시나리오랑 강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딱 놓고 보면은 일단 뭐 베이스는 이거겠죠. 체코 공급 범위 부분의 확정, SMR, 일부 발주가 전환이 된다든지 가스터빈의 연간 목표 달성 수준, 정책 기대 붙어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이것만 붙어도 좋다라는 거죠. 미국이나 체코 계약이 동시가 확정되고 SMR 16기 발주가 본격화되고 가스터빈 이 100호기 목표 조기가 만약에 달성이 되고 아까 언제까지였죠? 2038년까지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만 더 앞당겨줘도 목표 조기 달성만 해도 수주 잔고가 급증하는 거죠. 그럼 밸류에이션 다시 재평가 들어가는 겁니다. 재평가. 그러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딱히 뭐 깔 게 없어요. 부산을. 그래서 일단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세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계약 확정에 대한 속도, 미국 체코에서 공급 범위, 이 계약으로 확정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좋겠죠. 두 번째는 SMR 발주 전환이겠죠. 이 SMR의 계획이 넘어서 발주로 그 전환이 되는 시점도 빨라지는지 그 타이밍이 언젠지 그게 중요할 거고 가스터빈 이게 이제 또 가장 단기 주가 핵심 트리거 역할을 하겠죠. 요거 얼마나 누적되는지. 근데 국내에서는 두산 말고 선택지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뭐 주요 리스크도 적어놓기는 했어요. 적어놓긴 했는데 이 경쟁 심화라는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이 지금 두산을 따라올 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이게 만약에 따라온다 해도 시간이 꽤나 걸릴 거다. 그걸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두산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 좀 한 가지 해드릴 테니까 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도움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드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